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사진 속 이 사람이 여기 있다 해서 왔는데 누군지 아시겠나요?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있어요? 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혹시 어떤 분이신지 알 것 같나요? 아니, 저 처음 보는데 우리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있었어? 처음 봤어요. 아시는 분인가요? 아, 이거 저예요. 저를 찾아오셨군요. 와, 어떻게 같은 사람일 수 있나요? 제가 80kg였으니까 80kg에서 45kg까지 그러니까 총 감량 35kg를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데 아니 진짜 군살이 하나도 없으시네요. 이 동작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동작인데 편안해 보이시잖아요. 무릎은 살짝 바깥쪽으로 열리고요. 그다음 엉덩이 뒤쪽으로 완전 낫는다 생각하시면 네, 좋아요. 맞아. 어쩐지 자세가 아주 좋더라. 이거 제 졸업 사진인데요. 제가 지금은 이렇지만 사실 모태 비만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진에 저의 얼굴이 단체 사진에만 있고 개인 사진에 이렇게 보기 싫다고 찢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이제 살을 빼서 보고 싶은데 그때는 뚱뚱했던 게 저한테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어서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네요. 어렸을 때 뚱뚱해서 놀림을 좀 많이 당했어요. 볼링핀도 있었고 코끼리, 브라키오사우루스 뭐 이런 게 있었죠. 하체 비만이어서. 3학년부터 살이 좀 막 찌기 시작했어요. 예, 그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는 60kg 계속 좀 넘고 그랬어요. 저런, 아유. 겨울에도 아주 소재 얇은 거 있잖아요. 얇은 거, 왜냐면 뚱뚱해 보일 수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나는 검정 바지만 입고 살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제가 예전에 입던 옷인데요. 이렇게 보면 피면은 이렇게 한쪽으로 몸이 들어갈 만큼 예전에 입은 옷인데 가운데 여기 고무줄도 뺐거든요. 좀 마음을 먹는 계기가 된 게 교통사고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통증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아플 수 있지? 내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안 아프고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갈 때 여쭤봤죠. 어떻게 하면 안 아플 수 있겠냐.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체중 감량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라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체중 감량이 가장 빠르다고요? 네, 해볼게요. 그리고 와서 뒤돌아서 와서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다이어트를. 야 살기 위해서 하셨네요. 야 청소기. 런지. 청소기 런지. 자연스럽네요. 예. 좀 방심하면 또 살이 금방 또 찔 수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생활 속에서 운동도 하고 뭐 집안일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식사도 왠지 특별하게 드실 것 같은데요. 맛있는 요리를 합시다. 잘 되나요? 난 이만큼만 할래. 저만큼은 내가. 먹어. 너 할래? 해봐. 어우 맛있죠 연어구이. 엄마 오늘 하나만 먹어. 오, 벌써 오케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 네, 이 생선 기름이 다이어트에 좀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해 먹어요.
8시, 12시, 4시, 8시에 이제 제가 먹는데요. 4시간 텀으로 먹는 그 식사 한 끼마다 비율을 좀 맞춰서 먹는데요. 1대1, 대2.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을 1대1 고르게 섭취하고, 그리고 2가 채소의 비율인데, 먹는 순서는 채소,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 탄수화물 이렇게 먹고 있어요. 몇 끼니? 네, 찍었다. 엄마 물하고 먹어야겠다. 너무 제 자신이 그때는 약간 날개를 다는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저를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저는 항상 저와 함께 했잖아요. 정직하게 여태까지 잘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자랑 같아서 막 조심스럽긴 한데 아니 만족해요. 저는 진짜 이런 분 존경스러워요. 80kg에서 35kg 감량이라니 그 노력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 정말 이분을 누가 아이 엄마로 보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혹시 오늘 나오셨나요? 어머나 세상에. 눈에 확 띕니다. 안녕하세요. 35kg를 감량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42세 조혜진입니다. 아, 이렇게 35kg을 빼고 가면 주변에서 좀 못 알아보시지 않나요? 아니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좀 뚱뚱하다 보니까 뭐 친구들은 사실은 만나면은 야 전신성형했냐 이렇게 물어보고 사실 가족들은 정말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뭐 감동적이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 영화 보면은 미녀는 괴로워라는 영화가 그치. 있어요. 네. 거의 그 실사판이죠. 김하중 씨. 네, 실사판. 예전에는 그 스스로 살찌는 체질이라고 생각하셨잖아요. 지금은 어떠세요? 살찌는 체질이 맞습니다. 근데 제가 방법을 찾아서 체질을 바꾸고 이렇게 극복하게 된 거죠. 그 과거에 그 사진 보니까 그 이순남 어머니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긴 해요. 예, 우리 이순남 어머니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는 원래 살이 찌는 체질이다는 거라고 스스로 포기해버렸는데 저랑 다르게 그걸 깨고 다이어트에 성공하셨다니까 너무 부럽고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네. 그러면서 부러움 속에 또 희망도 느껴지시지 않나요? 네, 오늘 그 노하우를 잘 배워서 저도 노력해 봐야겠다는 의지도 생겼네요. 네. 다행입니다. 어느 때보다 조혜진 어머니한테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은데 질문을 받아볼까요? 우리 어머님들?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밥 먹고 뭘 챙겨 먹던데 그게 뭔가요? 유산균인데요. 비엔알 17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또 친구가 알려줘서 좀 꾸준히 챙겨 먹었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 드시던 게 비엔알 17 유산균이셨구나. 근데 저 궁금한 게 장 건강이랑 다이어트가 또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장은요. 면역세포의 70%가 모여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면역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음식물의 소화, 영양분의 흡수, 노폐물의 배출을 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불규칙해지고 또 나이가 들면서 혹은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많이 받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장내 세균의 이 균형이 깨지게 되고 비만과 요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장내 세균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건가요? 네, 장 속에는 몸속 세균의 80%에 해당하는 약 100조 마리의 세균이 살고 있는데요. 이 수많은 세균을 분류해보면 착한 균인 유익균과 그리고 식욕 조절을 방해해서 비만을 유발하는 유해균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8대 2일 때를 이상적인 상태로 보는데요. 이 둘은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매일같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중간균인데요. 중간균은 장 환경에 따라 유익균이 많을 땐 유익균으로 활동하고 유해균이 많을 땐 유해균으로 활동하는 거죠. 즉 중간균이 유익균이 될 수 있도록 유익균이 우세한 장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살찐 사람들은 장에 유해균이 많겠네요. 네, 실제로 살찐 분들 중에요, 장 환경이 좋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몸에는요, 이 식욕 그리고 포만감을 대뇌로 전달해주는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렙틴 호르몬이 너무 적으면은 포만감을 못 느껴요. 그래서 숟가락을 못 놓쳐. 반대로 렙틴이 너무 많이 자극을 하게 되면은 그 신호에 무뎌집니다. 그래서 렙틴의 신호를 무시하게 되죠. 이거를 렙틴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렙틴 호르몬은 적절하게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장내 유해균이 많을 경우에는 이 렙틴의 기능이 떨어지고 저항성이 발생하면서 살찐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지방 식이를 한 쥐에게 BNR17 유산균을 섭취하게 했더니 렙틴 호르몬의 불균형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순남 어머니와 조혜진 어머니 둘 다 어릴 때 살이 쪘잖아요. 그 장 건강이 안 좋아서 살이 쪘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화 비만에도 장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핀란드의 한 연구팀에서 비만 아이들을 7년간 추적 관찰했는데요. 그 결과 비만 아이들이 정상 체중 아이들에 비해서 장내 유해균이 현저히 많았고 유익균은 훨씬 적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건강한 장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유산균 종류가 많잖아요. 뭐가 다른가요? 네, BNR17의 정확한 명칭은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이제 엄마로부터 좋은 균을 물려받아야지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잖아요. 엄마가 아이에게 처음 주는 유산균이 바로 모유 유래 균주입니다. 건강한 산모의 모유에는 체중 감량과 건강에 도움을 주는 균주가 있는데요. 이 균주만 따로 분리해서 배양한 것이 바로 BNR17 유산균입니다. 이 모유에서 유래된 유산균이기 때문에 단백질이나 지방을 포함해서 모유에 들어있는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유가 비만이랑 상관이 있는 건가요? 네, 모유가 비만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국내 한 대학에서 각각 분유와 모유를 섭취한 영아를 비교한 결과 분유를 섭취한 영아가 모유 섭취 영아에 비해 비만 발생 확률이 더 높았다는 추적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저는 다이어트 할 때 그 탄수화물 줄이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예, 탄수화물이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이잖아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탄수화물을 좋아하고 많이 먹는데요. BNR17이 탄수화물 흡수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모형으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있는 이 작은 구슬이 단당류라고 가정을 할게요. 네, 이렇게 분자 크기가 작은 단당류는 빠르게 이 소장벽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소화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혈당도 빠르게 올라갑니다. 심지어 남은 단당류는 지방으로 전환돼서 차곡차곡 저장이 되는데요. 이때 BNR17 유산균이 들어가면 체내에 있는 단당류를 끌어모아서 다당류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분자 크기가 큰 다당류는 소장벽을 잘 통과하지 못해서 흡수가 잘 되지 않는 모습이죠. 때문에 탄수화물이 체내에 잘 축적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밥 먹고 나면 혈당이 높은 편인데 BNR17이 도움이 될까요? 이 BNR17 유산균이 단당류를 다당류로 전환시켜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BNR17 유산균이 필요 이상으로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는 것을 막아서 혈중 인슐린 농도를 감소시켜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당뇨 유발 쥐에게 BNR17 유산균을 투여했더니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이 모두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탄수화물 먹을 때 죄책감을 조금 덜 수가 있겠네요, 그죠? 네, 그렇다고 뭐 탄수화물 무작정 많이 드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네, 평소에 혈당을 급격히 높이는 식습관은 피하시고요. 적당한 운동도 함께 병행하셔야 효과적으로 체중을 감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른 비만이 위험하다고 배웠잖아요. BNR17이 뱃살도 줄여줄까요?
네, 탄수화물 흡수를 억제하면 뱃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한 연구에서 비만인 분들에게 비엔나17 유산균을 섭취하게 했더니 허리 둘레가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또한 비엔나17 섭취군의 엉덩이 둘레와 체중, 체질량 지수가 모두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